세상 속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김지우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유독 기억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인데요. 여성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쫓는 분이죠. 심옥주 소장과 함께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와 이들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자,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심옥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지난 3.1운동 100주년 이후에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요. 사실은 저녁 때 한 대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신문을 발견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딱 살펴봤더니 94년 만에 여성 독립운동가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임산부의 몸으로 평남도청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져 있었던, 가담했었던 여성 독립운동가 안경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안경신 선생님은요, 임산부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일본 경찰로부터 의심을 덜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광주리에 폭탄을 넣고 임산부의 몸으로 폭탄을 들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안경신 선생님은 여자 폭파범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신문에 대서특필되게 되는데요. 1921년도 5월 1일 날 여자 폭파범 평남도청 임산부 안경신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안경신 지사는 이후에 체포되었죠. 투옥되어 있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안경신 선생님은 그 아이를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처음에 4형에서 10년형을 언도받으면서 안경신 여사는 점차 감형이 되어져서 7년이 되었을 때 출소되어졌지만 그때 아이의 행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물어 찾아갔던 아이의 행적, 그리고 장님이 되어버린 아이와 마주했던 안경신 지사. 그녀의 모습은 다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훈장은 바로 국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의 현 주소입니다. 문론이 오늘 대한의 주인 되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과연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밥을 먹어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먹고 잠을 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잔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단 도산 안창호 선생님뿐만은 아닐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그리고 이봉창 의사,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의 현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독립운동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설 수 있었던 바로 이분들 뒤에는 희생했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들 또한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어머니인 광락원 여사,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부인인 이혜련 여사,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 모두 여성 독립운동가이십니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남녀의 구분이 없다. 그리고 남녀 동권 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뛰어들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분들 가운데는 분명 우리 어머니들도 있었고 학생들도 있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안중근과 여성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안중근 의사 집안에서 숨겨져 있는 여성들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인 안성녀 여사였습니다. 사실 조마리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안중근 의사의 그 형제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동생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은 안중근 의사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일제의 감시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흔적을 일본의 경찰은 계속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성녀 여사는 독립군 군복을 제작을 했고 그리고 독립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독립 문서를 전달하면서 몰래 독립운동을 하는 일선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분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순간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독립운동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분의 독립운동 흔적은 주변에 남겨지지 않았고 그분의 며느리인 오항선 애국지사의 기록을 통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기록이 남겨져 있거나 남겨져 있지 않거나 그거에 따라서 서운의 유무는 결정됩니다. 한 집안에서 독립운동을 하여도 서운의 품격에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이에게는 독립유공자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그냥 뒤에 섰던 동조자 내진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범주에서 이분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은 그러면 집안에서 내조만 하고 있었을까요? 멀리 독립운동가 활동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국내를 넘어서서 해외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의 3.1운동을 비롯해서 그리고 국내 항일운동, 문화운동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국경을 뛰어넘어서 중국, 만주 또 일본 중심에서 미국에서 정말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이 독립을 위해서 소리치고 또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 한국 어머니의 역사입니다.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는가? 여성 단체를 꾸려서 독립자금을 모금하고 그분들이 모금했던 금액을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1운동 100주년 시기에 멀리 좀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 한 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국외 활동 지역을 모두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분의 묘소를 찾는 과정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 키보다 2배만한 옥수수 밭을 지나서 그리고 길도 안 나 있는 그 밭의 한쪽을 여미고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멀리서 보이는 한 분의 묘. 다행히도 그 묘는 그래도 정갈하게 누가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묘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이분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중국인,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손을 맞잡고 울컥였던 그 기억이 떠오르네요. 바로 이분의 묘는, 제가 만난 이분의 묘는 미스터 선샤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의 묘였습니다. 현재 그 묘는 가묘로 되어져 있고 국내에 이분 묘가 안창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만난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 흔적들은 정말 치열하고도 그리고 가슴 뭉클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그리고 포대기를 업은 아이와 포대기 그 사이에 편지를 숨겨가지고 또는 독립자금을 숨겨가지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것을 빨리 전해야 했던 한국 어머니. 그 가슴 속에는 분명 내 아이에게는 되찾은 나라를 돌려주겠다 하는 그런 독립의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우리는 방문을 하게 되면요. 살림가지, 그리고 뭐 솥, 잠자리, 여러 가지 그 생활했을 때 그 사용했던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뭐 솥도 있고 아니면 그릇도 있고 그리고 잠자리는 굉장히 딱딱했을 것 같고 그런 사진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갈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상황이 어려웠겠구나, 녹록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임시정부를 버텨준 여성들. 임시정부의 사진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우리는 사실은 만나면서 또는 지면으로 아니면 화면으로 만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뿐만이 아니라 충칭에 갔을 때 임시정부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주변에 고층 빌딩이 그대로 들어서 있고 그리고 그 속의 한켠에서 임시정부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버텨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독립운동, 21세기 독립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독립운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그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던 한국 어머니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분들이 아이를 안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내 아이에게 독립의지를 심어주었고 그리고 독립운동이 점점 투쟁의 현장으로 변해지자 내 아이가 총을 드는 그 순간에 바로 어머니들 뒤에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사지에 나가는 그 순간을 어머니들은 분명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속으로 외쳤던 것은 분명 독립이었을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내와 해외 전국에는 여성 단체들이 많이 꾸려졌습니다. 광복 이전에 꾸려졌던 여성 단체들은 한 50여 개 정도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끼리 모여서 여성 단체를 구축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아주 멋지게 최초라는 수식어를 다는 여성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인 권기옥 애국지사입니다. 이분의 후손을 만나면 그때 우리 어머니는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숨겨졌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권기옥 선생님은 전 재산을 권기옥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전 재산을 내어줬던 이 권기옥 애국지사의 모습을 우리는 사회복지라든지 그분의 희생했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보다는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근현대를 넘나들면서 정말 사회에서 주축이 되는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기옥 여사뿐만이 아니고 아이를 보대기로 업고 국경을 6번을 넘나들면서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독립의지를 같이 심어주고 했었던 정정화 애국지사. 이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일 것입니다. 또 한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안맥결 애국지사. 이분은 최초 여자 경찰서장이셨고 경찰대학 교수셨습니다. 이렇게 근현대를 수놓은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 흔적은 수많은 별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17,285명, 올해 3월 1일 기준이죠. 여성 독립운동가는 567명입니다. 근데 더 많이 있겠죠? 이분들의 가슴 속에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지금 국가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우리 가슴 속에 고스란히 그 해답이 남아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가슴 속의 이 애국을 여러분들 함께 꺼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소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강연을 들으면서요. 잘 몰랐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 또 부끄러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참 교차가 되더라고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여성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우선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일제강점기 얘기나 6.25 전쟁 이런 얘기들을 늘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됐을 때는 제가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여성 의병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보따리 싸들고 올라갔죠. 부산에서 강원도로. 거기서부터 여성 독립운동가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네, 강원도로 가셨다고 하면 그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신 건가요? 이 여성 의병장이 활동했던 지역이 강원도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여성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3.1운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신이 어디에서부터 계승되어져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존의 생각을 약간 뒤엎는 게 뭐냐면은 여성 의병 정신이 모태가 되어져서 연결되어졌다라는 네.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인물을 찾아 나선 거죠. 네, 네. 그러시군요. 자, 대학 교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또 2009년에 혈혈단신 연구소를 차리셨다고 들었는데요. 연구소를 또 차린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일단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으면서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 늘 도전해라. 그리고 꿈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학생들과 같이 이제 공모전 팀을 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좀 도전의식이 좀 약간 옅어진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은 끝까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옷에 예쁜 배지가 하나 달려 있어요. 네. 네. 그 여성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네. 무공화의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 네. 배지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연히 그 미술학원에 학생에게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던가 봐요. 답례로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준다길래 네. 그러면 좀 무리하게 내가 부탁을 해야 되겠다. 33점을 그려달라. 그 33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 33점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독립선언서 썼던 분들 하면서 33인을 기억하는데 네. 여성이라고 33인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나.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준 33점을 가지고 전시회를 18회까지 진행을 했었죠. 네. 그러셨군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좀 발굴된 여성 독립운동가는 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지금 현재 독립운동가 분들이 한 17,000여 분 정도 되시죠? 네. 그 중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는 567명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에 비해서는 좀 적죠. 네. 예.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연구했을 때는 한 200여 분 정도였었거든요. 거의 배로 늘었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전보다는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발굴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겪은 고초들도 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던 영화 한거에서처럼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면서 형무소에 수감되어진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감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옥고를 치르고 또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 얘기를 해서 속옷을 많이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위에 그 저고리나 이런 것이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속옷을 여러 겹을 껴서 입고 그리고 이 소매 같은 경우에 요 사이에 이런 데도 이제 꼬챙이를 계속 넣어서 이 희롱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그 바느질로 해서 꼭꼭 여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수모를 당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고문을 해서 이제 자국이 남는다든지 손톱을 뽑는다든지 아이고. 그 외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평 조금 남짓한 곳에 여러 사람이 수감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의식주가 다 해결되어지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성들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여성들로서 겪는 이런 고초들, 수치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고요. 제가 뉴욕에서 만난 그 어떤 그 선교사, 그러니까 여성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주무실 때 네. 그 천을 꽁꽁 여미지 않으면은 못 주무실 정도로 평생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열악한 환경은 뭐 물론이고 네.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고초를 겪으신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형무소에서 겪었던 기록들을 편지로 쓰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그 기록들을 남긴 경우들도 덜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좀 발굴하는 과정들도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편지나 이런 것들도 좀 발견이 됐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자세하게 네네.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발굴하는 과정들은 자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역추적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분이 활동했던 지역이면 지역에 찾아가서 그 자료 흔적을 찾고 이분의 집안 친가, 시가 그리고 이분이 남긴 글이 없는지 후손을 만나서 찾는 방식으로 해서 역추적으로 들어가 현장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국가기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일본 국무성 자료, 그다음에 미주 자료를 다 해가지고 이거를 발굴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 중에서 깜짝 놀랄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서대문 형무소에서 직접 이제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글을 썼던 그 편지글,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것도 네. 교회 박물관에 남아 있는 것도 발굴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여학교 박물관에 이게 딱 전시가 되어져 있던데 3.1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 독립운동가가 노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썼던 글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걸 좀 가져왔는데 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사투리가 있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걸 네. 읽어주시면 제가 제가 읽어볼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김반수 졸업생의 독립운동 회상편지 중에서 한 세기 가까이 살아온 내가 새삼 이렇게 펜을 들어 글을 쓰려니 무언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생전 무엇 때문에 여시계가 그러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회상하는 뜻에서 글로써 전달할까 싶습니다. 내가 7살 때 보통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아침 조례를 알 때 일장기가 개항되는 것을 보고 상급생 언니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었죠. 저는 어려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가 싶어 의아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신여학교로 진학하니 나라 없는 서러움이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이 내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때마침 3월 1일에 독립만세를 전국에서 부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 때는 이때다 싶어 동지 일신여학교 몇 명이 모여 태극기를 만들어 나눠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금 요때 김반수 졸업생이 썼던 그 글처럼 이 같이 활동했었던 분이거든요. 네. 아마 이런 노년의 나이에 저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분들? 그래도 네. 잘했다. 내가 참여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여성 독립운동가.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네. 정말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네, 정말 가슴이 뭉클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발굴하시면서 뭐 어려움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 광복 70주년에 영화 암살이 나오면서 여성 독립운동가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그 이전이에요. 그 이전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을 때 이걸 버텨내는 순간순간 그러면서 저 또한 두 아이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네. 아이들 방학 때 되면 우리가 놀러 가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제주도 놀러 가자. 그래 놓고선 제주도 가서 한 3일 있으면 하루만 관광하고 네. 이틀은 종일 자료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그 이후로 우리 애들은 제주도 놀러 가자 이러면 절대로 안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던 그 순간들. 네. 그리고 이게 수면 위에 이제 뛰어오르기 전에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영화 한 편으로 좀 이렇게 좀 달라졌다는 게 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가 역시 문화 강국이고 문화 속에 정신은 분명히 숨어 있구나. 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일깨워졌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도 큽니다. 네. 네. 무관심이 사실 가장 어렵고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 네, 좀 보람찼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네, 특히 3.1 운동 100주년에 가장 뭉클했던 거는 저희 통장에 27,300원이 탁 찍힌 거예요. 네. 멀리 섬에 있는 그 중학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거 여성 독립운동가 알리는데 써주세요 하고 기부금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 2만 얼마 안 되는 이 돈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한번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돈을 떠나서 그 학생들의 마음,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하고 네. 있는가를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희망적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네.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네. 여성 독립 운동가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이렇게까지 관심을 두고 제가 직접 살피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저도 한 사람의 국민 일원으로서 조금 네. 더 많이 알리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최근에도 우리 소장님 여성 독립 운동가를 발굴하고 또 서운 추서하는 데 굉장히 바쁘시다고 하는데요. 네네. 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한 분들이 357명이고요. 네. 부산 경남 쪽에 이제 직접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해서 298명 발굴을 했었고, 그다음에 현재 서운 추서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 올해 받으신 분들은 이제 호주 선교사들이 받으셨고요. 3분이 받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공주 영명여학교 설립, 영명학교, 네, 영명학교를 설립했던 그 우리함 선교사와 그 사혜리 씨 선교사. 사혜리 씨 선교사는 앨리스 샤프라는 본명인데 유관순 열사의 스승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을 사실은 먼저 발굴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발굴하는 작업들이 요즘 참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해외에 계시는 분들 저희가 또 얘기를 들어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서운 과정도 참 궁금하거든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나뉘는 기준이 있을까요?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이제 임시정부의 존립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운동을 얼마나 장기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치열하게 했고, 중요한 직무를 맡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독립운동의 품격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분의 기록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우리가 지금 서운 추서 준비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1차 사료가 우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겨졌던 그 시대에 활동했었던 그 기록물, 그러니까 신문 자료라든지 본인이 남긴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편지 글이라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있는 공문 속에 어떤 남겨진 거라든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남겨져 있는 1차 사료가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는 네. 부분이 이제 높은 등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서운 상향 조정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운 상향이라고 하면 이제 그 기존에 받았던 그 서운에서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1970년대 예를 들어서 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면 1800년대에 이분의 활동을 재평가해가지고 할 때는 다시 훈격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훈격이 상향됐다는데 높은 훈격으로 재부여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이기도 하죠. 영화 한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사에도 초대되어져서 또 갔던 네. 부분이기도 하고 그쪽에 그 사진 찍고 하면서 우리 쪽에 문의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여성 독립운동가가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많은 자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스터 선샤인의 이제 모델로 주목받았던 그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제 책이 윤희순 평전과 윤희순 연구 책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는데 또 도움이 된 부분이고요. 네. 그 외에 또 이제 그 시대의 여성들의 흐름들, 활동, 생활상들 이런 부분들은 또 그 작가님들이 집요하게 또 자료를 수집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멋진 대작들이 나타나서 미스터 선샤인은 몇 번 봤어요. 계속 또 좋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네. 자,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여성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발굴팀 중에는요 외국인 교수님이 계셔요. 네. 그래서 또 일본 쪽에 전공하는 교수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 역사를 좀 세계에 알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그 좋은 기회가 된다면 여성 독립운동가 영문사전 편찬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일단 계획을 잡아서 네.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의 여전사들 정말 멋지구나 네. 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게 좀 이제는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시청자분들께 뭐 오늘 함께한 소감이라든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성 독립운동가는요, 뭐 남성, 여성 구분을 떠나서 한국 어머니의 역사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남녀의 구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 여성 독립운동 연구소가 그 일조를 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그 속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임시정부 속 여성 의정원의 활약상과 그리고 역사 속 여성 정치 참여 일대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